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분명히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그게 왜 일어난 건지 설명이 안 돼서 답답했던 경험. 예를 들어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왜 자꾸 말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으면 왜 갑자기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질까요? 그리고 분명히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왜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풀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왜 이러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18가지 심리학적 답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집에를 하시면서 오늘 나한테 딱 맞는 얘기 들었다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린 왜 서로에게 끌릴까? 첫 번째 파트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돈? 건강? 아니요. 통계적으로 압도적 1위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밤잠을 못 자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순 노출 효과, 일명 에펠탑 효과입니다. 여러분, 파리 에펠탑 아시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축물 중 하나인데요. 처음 지어졌을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파리 시민들이 저 흉물 당장 철거하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에펠탑 없는 파리는 상상도 못하죠. 왜 그럴까요? 매일 봤으니까요. 자꾸 보다 보니 정이 든 겁니다. 이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예요. 우리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음 들을 땐 별로였던 노래, 라디오에서 자꾸 나오다 보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죠? 짝사랑 중이신 분 계세요? 전략은 단순합니다. 일단 눈도장부터 찍으세요. 자꾸 보이면 됩니다. 두 번째, 끼리끼리의 과학, 매칭가설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그냥 속담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외모, 가치관, 생활방식, 유머 코드, 이게 맞아야 오래 갑니다. 소개팅 성공률이 왜 낮을까요? 키, 연봉, 학벌, 스펙은 다 맞추는데 결을 안 맞추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에 조건표 들이밀지 말고 이 사람이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세요. 세 번째, 설득의 기술, 공통 기반 효과입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먼저 교집합을 찾아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 논리보다 강합니다. 상대와 너무 다른 의견을 처음부터 꺼내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피지기처럼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갈 틈부터 만드는 것, 그게 고수의 설득입니다. 네 번째, 강요 말고 설계하라. 너찌 효과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변기 안쪽에 파리 그림 스티커를 하나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청소 비용이 80%나 줄었습니다. 왜냐고요? 남자들이 파리를 향해 겨냥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 마라, 해라 라는 잔소리보다 판을 잘 까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자녀 교육에도 팀 관리에도 마케팅에도 모두 통하는 원리예요. 다섯 번째,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하는 관계, 가스라이팅입니다. 여기서 잠깐 분위기를 조금 진지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게 내 잘못이야? 네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분 계세요? 그리고 듣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셨나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의 판단력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 나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지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직감을 믿으세요. 유독 이 사람 앞에서만 내가 작아진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별자리 MBTI가 내 얘기 같은 이유, 반엄 효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중 한 분을 분석해 드릴게요. 당신은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남들에게 상처받으면 쉽게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론 꽤 오래 담아두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맞는 분 계세요? 사실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에게 해당됩니다. 이게 반엄 효과예요. 보편적인 특성을 자기 얘기로 착각하는 거죠. MBTI, 혈액형, 오늘의 운세가 놀랍도록 나 같은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일곱 번째, 첫사랑이 잊히지 않는 이유, 자의가르닉 효과입니다.
우리 뇌는 끝난 일보다 끝나지 않은 일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드라마가 꼭 클라이맥스에서 다음 주에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뇌에 미완성 알림을 띄워놓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보니까요. 첫사랑이 안 잊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뇌가 그 파일을 닫지 못하는 거예요. 찜찜하게 끝난 관계일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8번째, 무서운 사람에게 정이 드는 이유,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에서 인질들이 며칠 후 오히려 범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범인의 석방을 위해 모금운동까지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뇌 입장에서는 말이 됩니다.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위협을 가하는 존재에게 적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사람은 사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이 현상 사실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포건하는 상사, 감정 기복이 심한 연인, 그 사람이 조금 잘해주면 더 크게 감동받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9번째, 우리 뇌는 생각보다 멀티가 안 된다. 스트루프 효과입니다. 잠깐 실험 하나 해볼게요. 제가 지금 빨강이라는 글자를 파랑색으로 쓴다면 이 글자의 색깔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뇌는 잠깐 멈칫합니다. 글자가 말하는 것과 눈이 보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스트루프 효과입니다. 우리 뇌는 두 가지 정보가 충돌하면 처리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는 뇌가 빠르게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동시에 두 가지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10번째, 마음의 방어막, 방어기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막을 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는데 엉뚱한 데서 풀거나, 실패했을 때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거나, 슬픔을 웃음으로 포장하거나, 이 모든 게 방어기제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방어막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떤 방어막을 치고 있는지 아는 것, 그 자체가 성숙함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목표, 동기, 성과에 관한 심리학입니다. 11번째, 기대가 현실이 된다.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1968년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교사에게 특정 학생들이 앞으로 성적이 크게 오를 학생들이라고 알려줬어요. 사실은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이었는데도 8개월 후 그 아이들의 IQ가 실제로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사가 그 아이들을 다르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기대 어린 눈빛으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능과 능력 자체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세요. 12번째, 목표를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 떠벌림 효과입니다. 다이어트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 혼자 시작하세요? 아니면 SNS에 선언하세요? 심리학적으로는 SNS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기 싫은 본능이 발동해서 실천력이 올라가거든요.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목표를 말하는 것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사실에 만족해서 오히려 행동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선언은 하되 그 다음날 바로 첫 행동을 하세요. 13번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입니다. 시험 준비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공부한 내용 중에 처음 본 것과 마지막에 본 것만 기억에 남고 중간은 흐릿한 경험. 이게 직렬 위치 효과, 즉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입니다. 뇌는 중간 정보를 가장 잘 잊어버립니다. 해결책은요, 한 과목을 2-3시간 내내 파고드는 것보다 과목을 자주 바꿔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번 새로운 시작과 끝을 만들어주는 거죠. 14번째, 도박과 나쁜 남자의 공통점, 부분 강화 효과입니다. 여러분, 슬롯머신이 왜 중독성이 강한지 아세요? 매번 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불규칙할수록 인간은 더 집착합니다. SNS 좋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릴 때마다 반응이 같으면 오히려 덜 중독돼요. 어떤 날은 200개, 어떤 날은 3개. 이 불규칙함이 우리를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다정함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가 그 순간을 대박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15번째, 보상은 커져야 한다. 크레스피 효과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100만 원 받다가 올해 50만 원 받으면 어떠신가요? 아마 그냥 5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이게 크레스피 효과입니다. 인간은 절대적 보상보다 상대적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를 동기부여하고 싶다면 보상은 아껴뒀다가 점점 키우세요. 처음부터 다 쏟아부으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 파트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에 지배됩니다. 16번째, 다 그렇다면 나도 그런 거 아닐까? 동조 효과입니다. 1950년대 솔로몬 애쉬의 실험입니다. 실험실에 8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명을 제외한 7명은 실험 진행자의 협조자였습니다. 선분의 길이를 맞추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7명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합니다. 그러자 진짜 실험 참가자의 75%가 자기 눈으로 봤으면서도 틀린 답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밀그램 실험. 권위자가 시키면 사람들이 무고한 타인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들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군중과 권위에 훨씬 쉽게 굴복합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17번째, 공간이 마음을 지배한다. 고립 효과입니다. 텅텅 빈 지하철 칸에서 하필 내 바로 옆자리에 앉는 사람,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 미묘하게 불쾌한 감정, 그게 바로 개인 공간 침범에 대한 본능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좁은 공간에 갇히거나 개인 영역이 침범받을 때 공격성과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가족에게 자꾸 짜증이 난다면 혹은 직장에서 이유 없이 예민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혼자만의 공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그건 사치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의 조건입니다. 18번째, 숫자 하나의 판단이 흔들린다. 앵커링 효과입니다. 마지막 심리 법칙입니다. 백화점에서 정가 30만 원, 오늘만 15만 원 이런 태그 보신 적 있죠? 그 순간 15만 원이 엄청 싸 보이죠? 그런데 잠깐, 그게 원래 15만 원짜리였다면요? 처음 제시된 숫자, 즉 닷해 마음이 묶이는 현상이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협상할 때, 쇼핑할 때, 연봉 협상할 때 이 원리를 알면 훨씬 유리하게 판을 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8가지 심리 법칙을 살펴보셨습니다. 에펠탑 효과부터 앵커링 효과까지, 사랑의 심리부터 집단의 심리까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꾸 보면 정이 드는 것도, 끝나지 않은 관계를 잊지 못하는 것도, 가끔 군중을 따라가고 싶은 것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원리들을 알게 된 여러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내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아, 지금 이게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마음을 아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